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희도입니다. 소울님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딱 원하는 것을 알려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시기적절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운이 좋아지는구나 느끼는 건데요.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도 하죠. 소울님께 귀인이 곧 나타나길 기도하면서 타로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가 만나게 될 귀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 싶은 귀인이 있으면 생각해 주세요. 딱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의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께서 만나게 될 귀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을 말해주는 카드고요. 제가 추가 카드를 조금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그 귀인이 어떤 도움을 줄지 말해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 장 더 뽑도록 할게요. 자, 한 장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이에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기사가 칼을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저 사람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귀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람 하나하나를 그냥 이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귀인이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좀 행동을 하고 그래야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지 않게 나에게 귀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사가 칼을 든 카드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단기간에 차차작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진행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좀 역부족이었는데 기사가 칼 든 카드 정도 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끔 도와주는 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거나 뭐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받아야 되거나 그런 어떤 포인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빠르게 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칼 든 카드가 제가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주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판 카드가 아주 큰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중에서도 이 대천사 가브리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눈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로 이게 하늘의 운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문을 열어줍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동안 내가 답답했고 잘 몰라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었고 아니면 시작조차 못했던 일이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을 쫙 진행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언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플릭트, 대립 카드가 나왔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대립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어? 아니면 뭐 저런 정말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있겠어? 혹은 그건 아닌데요? 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을 하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기사가 칼든 카드 정도면요. 다가올 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 칼을 든 기사이기 때문에 말투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의 귀인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고 좀 온화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양보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내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꼭 지금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곧 나타날 귀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거고 그 사람과 이런 갈등 요소, 대립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그 귀인이 나타나서 소울님께 생각지 않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소울님께서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이고요. 제가 추가 카드를 두 장 더 뽑은 후에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그 귀인이 어떤 도움을 소울님께 줄지를 말해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하나 뽑도록 할게요. 자, 조언점입니다. 자,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이에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소울님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귀인이겠다. 이 카드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 정복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카드인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정복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소울님이 혹시 어딘가에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소울님이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이 팔려야 아니면 뭐 갖고 있는 부동산이 팔려야 이사를 가거나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사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귀인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쪽에서 나를 합격시켜줘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격시켜주는 사람이 나의 귀인으로 돼서 내가 회사에 새롭게 이직을 한다. 아니면 취업을 한다. 어쨌든 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귀인이고 내가 오랫동안 어느 정도 준비해오고 바라던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카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문제나 아니면 바람을 이루어주는 귀인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뭐 행운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바라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면 이게 이제 과거를 뜻하거든요. 뒤에 있는 나무가. 그래서
다시 연락이 된다라고 재회운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이 귀인이 소울님께 어떤 도움을 줄지인데요. 데스가 나왔습니다. 뭐야, 죽는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스가 뭐냐면 이 카드 자체가 죽음이고 또 뒤에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탄생을 의미해요.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원래 시작과 끝은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거든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데스지만 그만두는 이유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직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거라면 내가 퇴사와 새로운 회사의 입사가 두 개가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거죠. 이 데스카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울님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챕터,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줄 거다. 요 두 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소울님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고,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조언점 카드입니다. 더 찰리어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울님께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그 고민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불이 열정, 에너지거든요. 거기에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천리마가 막 뛰쳐나오죠. 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 중에서 체력, 열정,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딱 그림만 봐도 뭔가 에너지가 막 샘솟지 않습니까? 소울님께서는 내가 뭐 이렇게 기다리거나 무기력하게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내가 필살적으로 살아남아야겠다, 아니면 뭔가 내가 성취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적극적으로 내가 막 움직여야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큰 변화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차 카드 잘 보세요. 에너지가 이만큼 막 넘쳐야 되고 파이팅이 넘쳐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귀인이 나타났을 때 내가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 유형을 말해주는 카드고요. 제가 추가 카드를 두 장을 더 뽑고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는 그 귀인이 소울님께 어떤 도움을 줄지를 보여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하나 더 뽑도록 할게요. 자,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이에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동전을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매달아서 일을 하고 있는 일명 장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소울님께 한 번, 두 번 도움을 줄 귀인이 아니라 곁에서 묵묵하게 소울님이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도움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큰 계약을 하나 하게끔 해줘서 월에 얼마씩 따박따박 들어오게끔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귀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귀인 중에서 이 장인 카드가 나왔다는 건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장인 카드는 금전의 흐름이 막 크고 적고 이게 막 기복이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요약해만 말씀드리면 소울님께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귀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면 이 장인 카드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카드이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거나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는 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아는 사람 중에 귀인이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줄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나무가 일을 의미하거든요. 일. 근데 딱 움켜잡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내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 1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에이스는 또 숫자 1이에요. 그러면 일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것도 움켜잡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성, 쟁취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일다운 일을 한다. 정말 이 일이라면 내가 꽉 움켜잡고 싶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 두 장을 봤을 때 소울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인인데 그 일은 어떤 일이다?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일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브 카드가 나왔거든요. 뭐 그 사람이랑 사랑을 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러브는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소울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어떤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귀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귀인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처음 하냐면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동안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요 타로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런 기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을 꾸준하게 벌거나 아니면 금전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안을 주는 귀인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바래서 아니면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냥 나라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관점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의심은 분명히 해봐야겠지만 너무 의심을 하는 거는 또 아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선의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러브 카드입니다. 뭐 아니면 정말로 1차원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뭐 애인이나 배우자나 누군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이 어떤 유형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제가 두 장을 더 뽑은 후에 소울님께 해석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어떤 도움을 줄지를 보여주는 카드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한 장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은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왕의 나무 카드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자로 곧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다 쪼개져서 분산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귀인이 어떤 유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잡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번거로운 일들, 그 다음에 내가 다 챙기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다 손봐주고 뭐 아주 낮게는 심부름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짐을 나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난다, 귀인들을 만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황제가 나왔다면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내가 황제인 거예요. 소울님이 황제예요. 그리고 소울님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수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소울님께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러면
이들이 혹은 이 사람이 소울님께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컵 카드, 밸런스, 균형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컵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딱 수평이 맞죠. 그래서 이게 균형 카드이기도 하고요. 컵을 나눈다라고 해서 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소울님의 생각을 잘 받아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귀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아니면 나보다 더 뭐 많은 걸 갖고 있는 이런 사람만 귀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귀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울님의 생각을 전달을 잘 받아서 여왕의 나무 카드 아주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도 다 챙겨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귀인은 정말 좋은 귀인입니다. 왜냐하면 소울님이 하는 일이나 소울님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소울님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우선 컵이라는 에너지는 인간관계, 감정인데 소년의 컵이라는 거는 소년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작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감정이 시작된다. 초심자의 감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돈을 앞세우거나 실질적인 어떤 뭐 혜택을 앞세우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감정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고용하거나 누군가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잘해 주셔야 돼요. 물론 금전적인 거는 당연히 챙겨줘야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 뭐 음료수 하나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 때 케이크라도 하나 챙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소한 인간적인 어떤 정, 배려 그런 것들을 좀 챙겨줄 때 이 사람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더 일을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는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이고요.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은 후에 해석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어떤 도움을 줄지를 말해주는 카드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도록 할게요. 네, 자, 소울님께서 만나게 될 귀인의 유형은 Wheel of Fortune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오래 갈 귀인이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도 원점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울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이 fortune이라는 게 운이라는 뜻인데 운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귀인이 한 명이 나한테 옴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쭉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를 만났지만 그 뒤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큰 보따리가 있어서 그걸 나한테 같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인 중에서도 귀인이라고 봐야 돼요. Wheel of Fortune는. 왜냐면 그 사람이 운을 한 보따리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 만나면 동반자로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솔로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오랜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면 Wheel of Fortune 정도 나왔으면 그런 내가 바라는 배우자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인연과 좋은 관계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회운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좋은 카드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내가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파트너가 있는데 일이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운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새롭게 진행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좋은 귀인을 만나실 텐데
그 귀인이 소울님께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볼게요. 야,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원래 이 휠 오브 포춘하고 데빌이 실전 상담에서 같이 나오면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거든요. 이게 지상의 운을 의미하고 이게 데빌이 하늘의 운을 의미하는데, 기운 자체가 어떠냐면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래가는 인연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데빌은 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에게 데빌이 나쁜 게 아니고 악마의 에너지라고 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강력한 하늘의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소울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운, 그 다음에 정말 뭐 만약에 인생에서 내가 한 방 크게 한번 성공하고 싶다, 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데빌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죠. 정말 이게 한 방 크게 성공하는 카드거든요. 이 정도 나왔다면 소울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불가능 혹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 귀인 정도라면 가능해요. 왜냐면 지상의 운과 하늘의 운을 다 끌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사랑할 수 있는 연애 대상자를 만나고 싶다면, 운명의 수레바퀴에 데빌이 나오면 만나면 정말 오랜 기간 만나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랑 데빌이 실전 타로 상담에서 나왔을 때는 이혼수가 거의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귀인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귀인이 나타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쫙 판을 깔아줄 테니 한번 해볼 생각이 있겠어? 나랑 뭐 10년 계약 한번 해보겠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신이 있고 그 사람과 오랜 기간 갈 자신이 있다면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상당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귀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조언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부자의 고래가 나왔는데, 우선 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타로 카드의 가장 메인이 되는 카드죠. 내 인생에 있어서 부자의 고래를 잡는다. 종착지 카드이기도 하고 완성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 디자인한 카드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잘 안 나와요, 이 카드가. 지금 잘 안 나오는 메이저 카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와 15번 데빌과 21번 월드 카드에 해당하는 부자의 고래가 나와서 제가 좀 살짝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카드를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뽑은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메이저 카드의 지상의 운과 하늘의 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 카드인 21번 카드까지 나와서 마치 제가 골라놓고 뽑은 것처럼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자,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께서는 정말 강력한 귀인을 만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귀인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아니면 6개월 후든 만나게 됐을 때 딱 압니다. 맞아, 내가 타로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인가 보다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 운이라는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주저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꿈을 달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갑니다. 부자의 고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귀인을 만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귀인을 만나서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다면 나중에 제 영상에 좀 좋은 소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소울님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계속 그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의 주파수를 끌어오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